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7월 7석입니다. 7월 7석이 무슨 날이지요? 그렇지, 견우하고 직녀가 만나는 날이죠. 그래서 견우하고 직녀가 1년에 한 번, 그동안에는 가운데 뭡니까 은하수가 있어가지고 못 만나고 서로 바라보고만 있다가 오늘 하루 이제 까마귀하고 까치가 다리를 놔줘가지고 만나는 날이다. 그게 이제 뭐 오작교다 그러죠. 그러면 오늘 비가 와야 되는데 일기예보상으로는 비가 온다고 그럽니다. 7월 7석날 저녁에 오는 비는 견우하고 직녀하고 만나니까 1년에 한 번 만나니까 반가워서 흘리는 일종의 이제 기쁨의 눈물이고, 내일 새벽에 내리는 비는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이제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고, 오늘 오후에 내리는 비는 뭘까요? 그러면 오늘 오후는 이제 아직 뭐 오작교 다리 놓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마음이 급해가지고 흘리는 철없는 견우와 직녀의 눈물이죠. 철이 없는 거지, 그거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아마 오후부터 비가 온답니다.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7월 7석, 오늘이 이제 7월 7석인데, 사실은 1년 중에서 보통 이제 크게 중시하는 게, 정월, 음력 정월 7일하고 오늘 이제 7월 7석 두 번을 중요시하게 하는데, 정월 음력 7일 때는 워낙 뭐 이것저것 뭐가 많잖아요. 그때는 뭐 정처기도에 입춘에 뭐네 삼재기도 뭐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바쁘게 넘어가고, 보통 이제 우리 정신사 같이 좀 신도들이 그래도 좀 많은 사찰에서는 정초 7석은 워낙 이것저것 많다 보니까 안 챙기려고 안 챙기는 게 아니고 다 챙기다 보니까 그냥 따따블 돼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안 챙기는 게 아닙니다. 따따블 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 보통 시골에 좀 시골절에 가면 정초 이제 음력 7일 때 그나마 좀 시골 우리 어르신들이 1년에 한 서너 번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그때 이제 나오십니다, 보면. 그리고 이제 오늘이 7월 7석입니다. 근데 사실은 칠성기도하고 견우직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그죠? 사실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이 이제 일반인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음력 7일이다 보니까, 많이 알려졌으니까 기왕하는 거 좀 사람들이 많이 알려진 날에 좀 중요하게 우리가 하자, 그런 의미로 이제 7월 7석 기도를 좀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선 7성 기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그 기도의 이유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책, 나는 그 책을 못 받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종무소에 가가지고 저 책 한 권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건 이제 주고 안 주고는 종무소 우리 그 봉사하시는 분들 마음이니까, 저한테 뭐 주지스님이 주라고 했는데 왜 안 주냐 따지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잘 하셔가지고 나는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종무소에 가서 그걸 이제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래도 뭐 책으로 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칠성기도는 여러분들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칠성단에 이제 칠성청 탱화가 모셔져 있잖아요. 그죠? 그 이제 가운데 계시는 분이 치성광 열애 부처님이시죠. 치성광 열애 부처님. 그리고 우리 보통 칠성기도 정건을 할 때는 칠원성군이라고 정건하잖아요. 우리가 정건할 때 치성광 열애라고 정건 안 하죠. 같은 분입니다. 이제 같은 분이에요.
칠원성군이라는 말은 이제 중국에서 도교나 이런 쪽에서 북극성을 일컬어서 이제 칠원성군 이렇게 말하고, 이제 불교에서는 이런 칠성 기도, 칠성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칠원성군은 치성강절해님이 우리가 마치 비로자나 부처님의 화신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사바세계에 이렇게 오신 것처럼 치성강절해님께서 이렇게 우리 시대에 이렇게 나타나신 게 칠원성군이다.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는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치성강절해님의 왼쪽 어깨에 이제 빨간 동그란 게 있고, 오른쪽 어깨에 하얀 게 있죠. 빨간 건 뭘까요? 예, 그건 해고 잘 아시네. 그럼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좌측에는 일광보살, 해를 상징하는 일광보살, 오른쪽에는 달을 상징하는 월광보살, 해와 달을 관장하는. 해와 달을 관장한다는 말은 해와 달이 뭐합니까? 뜨고 지고 뜨고 지고 우리 세월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수명을 관장한다라고 오래전부터 우리 아시아권에서 칠성사상이, 칠성님은 우리들의 수명을 관장한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뿌리 깊이 내려왔습니다. 그 이제 칠성님이 거느리고 있는 분이 이제 북극성이 거느리고 있는 게 북두 칠성이잖아요. 7개 별. 그래서 저기서 보면은 7분의 이제 열애가 계시죠. 쭉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어떤 열애라고 다 써놨습니다. 그 외에 또 무슨 이렇게 대신들 같이 생긴 작은 분들이 있는데, 저분들은 뭐라고 그러죠? 저분들이 이제 28분인데, 그 이제 우리 뭐 축원할 때 나오잖아요. 28수 대신들이라고 이제 28개의 별자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분들 이제 대신. 어쨌든, 칠성신앙은 아주 오래된 신앙이고, 칠성신앙은 주로 우리들의 수명을 칠성님께서는 관장을 한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이제 아시아권에 사람들 사이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매달 칠성기도를 합니다. 이제 칠성기도는 그래가지고 다른 거 없습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큰 병 없이 오래오래 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가 부처님 전에 표하는 게 칠성기도입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칠성강절해님께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기도하는 게 칠성기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칠성기도를 이해하면 되겠고, 자세한 내용은 책에 보면 다 나오겠죠. 책에 보시기 바라고. 어쨌든 오늘은 7월 7석이니까 견우증례 이야기를 좀 하고 내려가야 되겠죠. 사실 뭐 견우와 증례 이야기는 불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견우증례 이야기가 나온 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추정하기에는 중국에서 이야기가 좀 비롯되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도 아주 옛날, 거의 한나라 시대에 이미 이 견우증례 이야기가 막 기록에 나오는 걸 보면 2000년이 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는 막 고구려 시대, 그때 당시에 이미 견우증례의 기록이 나오고, 고려 시대에는 견우증례에게 공민왕이 제사를 지냈다, 이런 기록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어쨌든 아주 오래된 설화죠, 이야기. 견우증례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세상이 많이 공기가 오염이 돼가지고 은하수를 보려면 정말 공기 좋은 데로 가야 되지만, 어쨌든 이 은하수 양쪽으로 별 이름은 잘 모르겠고 견우성과 직녀성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별이 여름에 제일 가까워진대요. 그러니까 이
7월 7석을 저음해서 제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요때. 그리고 이제 요때가 지나면 또 슬슬 멀어져요. 그리고 또 기후상으로 보면 지금이 이제 7월 7석 저음하면 이제 처서가 이제 내일 모레인가 내일인가가 처서잖아요. 요맘때 되면 이제 지금 딱 기후가 뉴스에 보면은 이제 뭐 2차 장마, 뭐 가을 장마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를 덥게 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력이 약해져 가지고 물러나면서 북쪽에 있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 가지고 중간에 딱 얘들이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름이 좀 끝나갈 말미쯤 되면 또 장마가 한 번 더 오는 거지. 그 시기, 그리고 요 시기에 별자리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견우성과 직녀성이 가까워지더라. 이런 자연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든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끝내면은 뭐 감흥이 없겠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왜 옛날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현상을 보고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를 만들었을까? 모든 이야기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견우 직녀 이야기도 그냥 밥 먹고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니죠. 거기에도 교훈이 있어요. 뭔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예를 들면 이런 교훈을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견우와 직녀 이야기에 어떤 교훈이 들어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견우 직녀 이야기를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지역마다 나라마다 뭐 조금씩 다 다릅니다. 심지어 뭐 베트남에도 견우 직녀 이야기가 있대요. 근데 또 이게 약간씩 다릅니다. 어떤 데는 이제 견우하고 직녀하고 이제 찢어지고 나서 직녀가 또 이렇게 천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로 내려와 가지고 또 곽시성을 가진 사람하고 또 결혼을 한대. 또 결혼을 해 가지고 잘 살다가 애를 셋인가를 낳았대. 이런 이야기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 줄거리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견우라는 목동가, 직녀라는 이제 이렇게 길쌈, 배틀을 잘하는 여인이 살았어요. 일설에는 이 직녀는 옥황상제의 손녀다. 뭐 그런 또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녀 같은 경우는 공주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견우는 아주 훌륭한 목동이고 직녀는 아주 배를 이렇게 길쌈을 잘하는, 배틀을 잘하는 여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보고 둘이 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선남선녀야. 저 둘을 짝을 내가 맺어줘야 되겠다. 왜냐? 둘이 참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둘을 내가 인연을 맺어주자 해서 너희들이 결혼해라. 해서 옥황상제가 쉽게 말하면 중매를 서가지고 둘을 이제 결혼을 시킨 거예요. 너희들이 잘 살아라. 잘 맞을 것 같아. 그랬는데 옥황상제가 두 사람의 인연을 맺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저 두 사람이 아주 훌륭한 목동이고 뛰어난 이제 그 옷을 만드는 사람이니 가정을 아주 훌륭한 가정을 꾸려서 자기들을 닮은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또 그런 자식들이 또 이 사회에 또 많은 도움을 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둘이 그냥 서로 좋아가지고 견우는 소치는 일을 게을리하고 직녀는 배 짜는 일을 게을리하니까 옥황상제가 화가 나가지고 둘을 이제 갈라놓은 거죠.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갈라놓은 겁니다. 갈라놓으니까 견우하고 직녀 둘 다 이제 너무 슬퍼하니까 아무리 옥황상제의 뜻이지만 두 사람이 너무 슬퍼하니 이제 까마귀와 까치가 1년에 한 번 저 천상으로 올라가가지고 오작교 까마귀 오자에 까치 작자 까마귀와 까치가 은하수를 건널 수 있는 다리를 이렇게 쫙 놔줘가지고 견우하고 직녀가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만나더라. 그래서 만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을 흘리더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견우와 직녀 이야기입니다. 뭐 나라마다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기본 줄거리는 똑같아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워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거죠. 견우하고 직녀는 그 나름대로 훌륭한 자기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훌륭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옥황상제가 결혼을 시켰다는 것은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 어떤 사람이 그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하려면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가정을 키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고 마땅하다라는 아주 당연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이 요즘 하듯이 둘이서 막 데이트도 하고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어디 놀러도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한 게 아니고 그죠?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두 사람은 훌륭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인연을 맺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런 비슷한 교훈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만큼 중요한 결혼을 했으면 결혼을 해서 해야 될 이런 의무나 역할들이 많아요. 근데 두 사람이 그런 걸 안 한 거야. 자기 할 일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벌을 받은 거잖아요. 그제?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서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서로 좋아하면 결혼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다 여기 계신 분들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직접 경험을 하고 경험을 해서 이제 경험을 하신 거지만 하나의 가족을 만들고 그런 가족을 유지하고 가족을 키우고 가족을 발전시키는 그것의 출발이 결혼이에요. 결혼은 두 사람이 사랑하니까 한다. 물론 사랑해서 나쁠 건 없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같이 그 가정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가?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 가정을 두 사람이 꾸려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둘이 그냥 우리 첫눈에 반해서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부애에서 저는 물론 이제 결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오늘이 7월 7석이니까 그래도 부부애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두 사람의 관계를 강조해요. 처음에 잠깐 좋았다 마는 게 아니고 서로가 꾸준하게 관계를 이어가야 돼. 그래야지만이
가정이라는 틀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이 결국은 관건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을 하려면 이런 사랑은 불꽃 튀는 사랑이 아니고 뜨거운 사랑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랑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사람이 성격이라든가 뭐 자라온 성장 환경이라든가 교육 수준이라든가 뭐 경제 수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좀 이렇게 비슷해야 오래 갈 수 있어요. 보면 어느 한쪽이 너무 차이가 나거나 성격이 너무 다르거나 뭐 경제 수준이 너무 다르거나 이러면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설령 두 사람이 아무리 뜨겁게 뭐 눈이 맞는다고 해도 중요한 거는 가정을 두 사람이 잘 유지할 수 있는가. 요게 핵심이고, 그러자면 이런 사랑은 실용적인 사랑이다. 현실적인 사랑이다. 다 여러분들이 경험해봐서 아실 겁니다. 가정을 배에다가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죠? 배에다가 많이 비유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부, 두 사람의 남녀가 만나서 배를 이제 뭐 그것이 아주 작은 보트일 수도 있고 돛담배일 수도 있고 겨우겨우 어떻게 이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지만 좀 지나면은 새로운 가족도 생기고 배도 더 크고 튼튼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 배를 끌고 나가는 사람은 부부 두 사람인데 나머지 가족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 배의 승객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식들은 언젠가는 이 배를 떠나가지고 자기들만의 배를 만들죠. 그러니까 승객, 손님이에요. 같은 배의 그 승무원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떠나는 게 자식들이죠. 그리고 이 배의 승객들 중에는 자식들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친정 쪽 가족들, 시가 쪽 가족들, 뭐 이런저런 결혼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또 가족 관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탑승하는 시어머니, 뭐 처가댁에 뭐 사돈, 뭐 또 뭐 있나? 뭐 하여튼 그런 분들, 처제, 뭐 매형 이런 사람들이 또 이 배의 승객들이에요. 그죠? 나중에는 승객들이 다 내리고 두 사람만 남죠. 부부만. 처음 시작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두 사람이 어렵게 힘들게 배를 만들어서 출발을 했다가 중간에는 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배도 튼튼해지고 근데 나중에 가면 또 사람들이 중간에 막 승객들이 바뀌지만 나중에 가면 다 내리고 두 사람만 남아요. 이것이 어떤 부부가 꾸려가는 가정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자식들은 승객이 아니고 같은 승무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도 언젠가는 자기들만의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또 바다에 띄워야 되잖아. 근데 너는 영원히 우리하고 내하고 같은 이 배의 승무원이니까 떠나지 마. 겉으로는 떠났다고 하지만 네 배는 항상 내 옆에 내 똘마니 배로 붙어 다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요거를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템플 스테이를 하면 뭡니까 좀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그것도 이제 템플 스테이는 남자애들은 거의 안 와요. 젊은 여성들이 옵니다. 대부분.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마음 같으면 설문조사를 해보고 싶은데. 젊은 여성들이 와서 이제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자기는 좀 연애를 좀 오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좀
만나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헤어지게 되고, 헤어질 것 같으면은 내가 먼저 찬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금방 실증이 난다. 나는 좀 이렇게 지긋하게 만나고 싶은데 금방 실증이 난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연애를 잘했으면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결혼해가지고 애 놓고 뭐 그러고 있겠지. 연애를 하기는 했지만 제대로 못해서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못 맺었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지. 그런 질문을 하는 그 친구들도 참 어떻게 보면 어떻게 스님들한테 참 하나 싶지만 그래도 물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냥 뭔가 남자랑 좀 이렇게 좀 썸 타고 막 요런 걸로 연애를 그냥 잠깐 하고 싶다면 그거는 내가 관여할 바가 전혀 아니고, 뭐 내가 이 나이에 그런 거 관여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뭔가 좀 오랫동안 어떤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형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형식이 없이 마음만으로는 힘듭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학교 다닐 때 학교 친구들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하루 종일 학교에 같이 있어요. 하루 종일 같이 붙어 다니니까 친구가 돼요. 동네 친구들은 같은 동네에 사니까 맨날 보니까 친구가 돼. 직장 동료는 미우나 고우나 출근하면 하루 종일 봐야 되니까 친구가 돼요.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친구도 그렇고 직장 동료도 그렇고, 학교를 내가 졸업을 하면 처음에는 좀 보지만 몇 년 지나면은 멀어집니다.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동료 중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도 직장을 옮기거나 뭐 퇴직을 하면 서로 생활하는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고민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니까 좀 만나다가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좀 오랫동안 지속하고 싶다. 그럼 그런 형식을 만들어야지. 맨날 볼 수 있는 그런 형식을 만들어야 그 관계가 오래 갑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본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각자 자기 생활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이래 가지고는 관계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내가 어떤 관계를 오래 지속하고 싶다. 결혼을 해야지, 그 사람하고. 굳이 내가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뭐 결혼이라는 형식은 내가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동거도 할 수 있죠. 그런 형식을 가져야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머릿속에서 헷갈리는 게 어떤 이성으로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 호기심, 뭐 그런 어떤 본능,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이렇게 서로 감정이 오고 가고 하는 이런 것은 그냥 그 시기에 잠깐 있는 거고, 그 사람과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을 해 나가려면 그에 걸맞는 형식이 필요하다. 그것이 결혼이든 뭐 동거든 뭐가 됐든 그래야지 지속해 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해 나가려면은 그 관계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없어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관계라는 것은 필요하면 서로 타협할 수도 있고, 서로 합의해가지고 요거는 내 영역, 요거는 네 영역 이렇게 나누어서 침범 안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마치 처음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좀 서로 막 썸 타는 기분을 가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면은 같은 생활 공간을 가져야죠. 여기 물론 이제 젊은 친구들은 없지만, 젊은 친구들을 이제 여러분들의 손자나 손녀나 이렇게 결혼이나 연애 문제를 접할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런 겁니다. 오랫동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그에 걸맞는 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가 꼭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 견우직녀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 하면, 견우와 직녀 두 사람은 그 사람 각각은 이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인데, 결혼이라는 어떤 둘이 같이 살면서 이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저버린 거예요. 그 저버리게 된 이유는 이제 둘이 너무 사랑하니까 일을 게을려 하는 거지. 이거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거지. 부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부부로 살고,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내가 해야 될 부분, 의무, 가정이라는 틀을 유지하고 지키는데 내가 꼭 해야 될 의무, 책임, 역할, 이런 게 더 많다. 우리는 이것을 견우와 직녀 이야기에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자나 손녀나 결혼할 생각을 안 한다. 애들이. 보니까 그냥 가벼운 연애나 하고 결혼할 생각을 안 해. 그러면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해주시죠.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외에 중요한 것들이 많다. 그 하나의 가정을 꾸려서 이 가정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많고, 내가 하나의 가정을 꾸림으로써 그로 인해서 내가 책임지는 자식들에 대한 나의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크다. 그런 것들을 명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좀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어떤 좋아하는 사람을 오랫동안 옆에 두고 싶다. 그렇다면은 그에 대한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된다. 의무도 질 줄 알아야 된다. 그냥 내가 보고 싶을 때만 보고 같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견우와 직녀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나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견우와 직녀 이야기에서 배울 교훈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아닌가. 진정한 부부에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랑, 뜨거운 사랑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랑, 그 다음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랑, 요런 게 필요하다 하는 게 견우와 직녀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다. 예, 감사합니다.